예, 한국 축구에 정말 좋았던 시절입니다. 근데 한국 축구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2002년 월드컵 당시에 응원단이 코리아, 그러니까 COREA 이렇게 C로 시작하는 영문명을 썼던 것을 기억하실 텐데 북한이 올해 안으로 영문 국호를 이렇게 C로 시작하는 코리아로 바꾸겠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리아는 K로 시작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C로 시작하는 게 맞느냐 하는 의문이 다시 제기가 됐습니다. 오늘 팩트체크에서 이 문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필규 기자. 예. 북한에서는 왜 바꾼다고 합니까, 갑자기? 이게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부터 북쪽에서 꾸준히 제기해왔던 문제인데요. 원래 이렇습니다. 주장이 이렇습니다. 원래 우리 국호는 C로 시작하는 코리아였는데 일제가 K로 시작하는 코리아로 바꿨다. 1910년 한일 강제 합병을 계기로 이게 굳어졌으며 이는 1908년 4회 런던 올림픽 개막식에서 알파벳 순으로 입장하는 점을 고려해서 한국이 일본 뒤로 가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일제가 한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유린했다고도 비판을 했는데요. 북한은 작년에 이미 일제 잔재를 청산한다고 하면서 표준시를 변경하지 않았습니까? 예. 올해 5월 당대회 앞두고 이제 국호 영문 표기도요. 지금 현재 이제 DPRK였던 걸 이렇게 DPRC 코리아로 바꿀 수 있다는 전망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K로 시작한 것은 일본 때문이다. 예. 그러니까 알파벳 순서가 C면 우리가 빨라지니까. 그 얘기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 그것도 좀 팩트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자면 예. 우리가 C를 그렇게 정말 그럼 많이 썼는가 하는 의문도 떠오르는데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문헌적으로 많이 찾아봤는데 일단 역사적으로 C를 처음에 초창기에 많이 썼던 것 맞습니다. 예. 지금 보실게요. 조선시대, 조선 후기 이제 하멜 표류기를 토대로 주중 네덜란드 총영사가 쓴 문서인데 보면은 조선을 C로 시작하는 코리아라고 쓴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예. 그 이전에도 C를 쓴 문서나 고지도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는요, 대부분 이제 스페인이나 프랑스어권에서 먼저 우리나라가 소개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예. 독일어권에서는 처음부터 K로 시작하는 코리아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정작 이 19세기에 우리나라가 이제 개방이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를 표기했나 살펴보면은요, 이게 그 당시에 발행된 우표인데 예. 보면은 어떤 것은 C 코리아를 쓰기도 했고 어떤 거는 K 코리아를 쓴 것도 있습니다. 예. 당시의 정부 문서를 다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초기에는 C로 표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C 코리아와 K 코리아를 마구 섞어 쓴 모습을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아까 그 얘기, 그러니까 이 와중에 일본이 K를 쓰도록 강제했다. 예. 이거는 맞는 얘기입니까? 사실 뭐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일본의 공식 문서는 확인된 게 없습니다. 예. 다만 이제 19세기 말에요. 국내에 거주하던 외국인들이 상당수 구독했다는 잡지가 있는데 코리안 레포지토리라는 잡지입니다. 예. 거기 보면 이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당시에도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이게 상당히 논란이 된 이슈였던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코리아에는 C와 K가 혼용이 되고 있는데 미국 국무성과 영국 왕립지리학회는 K를 쓰자고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언어학적으로도 K는 기역으로만 발음이 되지만 C는 C옷도 되기 때문에 혼란을 줄 수 있어서 K가 C보다는 낫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 이런 거는 인터넷에 다 치면 나오나요? 논문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예. 알았습니다. 아무튼, 예. 바로 이 논문 썼던 작자고요. 이 연구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했던 학자가 있어서 직접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예. 조선이라는 나라의 국호를 영어로 뭘로 표현하는 것이 좋겠는가. 한국에서는 처음에 그런 문제의식이 별로 없었고 책을 보면은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어요. 일본이 COREA나 KOREA에 대해서 전혀 관계가 없고 관심 안 두고 있죠. 미국의 주체적인 사용이 중요하고 그것이 이제 보편화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1887년에 조선이 이제 워싱턴에 주미공사관을 처음 열었을 때도 K로 시작하는 코리아로 표기를 했고 모든 문서를 그렇게 썼습니다. 예. 이후에 이제 미국 위주로 이 표기가 굳어지면서 그래서 K 코리아가 정착이 됐다는 설명입니다. 예. 자, 그럼 질문은 계속 이렇게 의심하는 질문만 한번 던져보죠. 미국이 절약한 것은 일본이 뭐 나름 또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닐까요?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랬다면은 일본이 왜 그랬을까 그 의도가 중요하겠죠. 예. 앞서 북한 연구자는요.
올림픽 입장할 때 이제 한국이 일본보다 앞서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 또 손앵커도 이야기했었던 대로 그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아, 저는 그렇게 들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예. 하지만 이제 IOC 규정상 입장 순서를 보면은요, 영어가 아니라 개최국 언어의 표기법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억을 하시겠지만 스페인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도요, 한국이 꼬레아 C로 표기가 돼서 일본보다 그렇습니다. 예. 앞서서 입장이 했었고요. 예. 또 2014년 러시아 소치 올림픽 때도 한국이 일본보다 앞서서 입장을 했습니다. 예, 예. 게다가 이제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제1공용어는요, 영어가 아니라 프랑스어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지금처럼 알파벳 순서로 입장하는 것도요, 처음에는 아무 기준이 없어서 혼란이 있다가 1928년 암스테르담 대회 때부터 생겨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입장 순서에 대한 고민은 그 이후에나 이제 생길 법한 건데요. 그럼 그 이후 28년 이후 일제 강점기 동안에 공식 문서를 보면은요, 이거는 조선 총독부의 공식 문양인데 조선이라는 영문 명칭을 썼지 코리아는 쓰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코리아의 C가 K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기도 힘들다는 지적입니다. 예. 근데 사실 일제 강점기 시대에 한 일이 모조리 다 문서로 남아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런 의심을 거두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영향력을 행사했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근데 혹시 만에 하나 이게 이제 정말 일제 잔재가 맞다면 예. 우리가 이걸 C로 바꿀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대두가 되잖아요. 예. 그거 어떻게 볼까요? 예, 통일 이후도 대비해야지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면서 그런 이야기 있고요. 예. 그래서 오늘 간단히 이제 저희 JTBC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직접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1000분 정도 응답을 해주셨는데 6대4 정도로 C로 하는 코리아라는 표기를 선호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 자, 그런데요. 일단 이제 이 표기를 바꾸게 되면은요. 여러 가지를 다 바꿔야 되는데 먼저 이 영문 표기 약자로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해서 ROK라고 쓰지 않습니까? 약자로 그러면 ROC로 바꿔야 되는데 유엔 등 이제 국제사회에서 교체 비용은 물론이고요. 현재 이제 대만에서 ROC를 이미 쓰고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아, 예, 예. 또 금융시장에서 원화 표시를 KRW가 아니라 CRW로 바꿔야 하는데 역시 혼란 불가피하겠고요. 또 이렇게 좀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이메일 주소 등에 쓰이는 약어 KR도 CR로 바꿔야 할 텐데 이건 지금 크로아티아에서 쓰고 있는 CR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뭐 K-팝이라는 말도 바뀌어야지 되겠죠. 브랜드명을 바꿀 때 물리적인 비용과 가치적인 면을 함께 봐야 하는데 영문 국호를 바꾸면은 물리적인 비용은 상당한 반면에 가치를 올리기는 힘들다라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었습니다. 예. 그런 만큼 한국에서 영문 국호를 C 코리아로 바꾸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전망이었습니다. 예. 물론 뭐 맘만 먹으면 할 수는 있는 건데 그에 따른 비용이 너무 커서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도 들긴 드는군요. 그나저나 북한하고는 통일해도 이게 같이 합쳐야 될 게 너무 많아지네요, 점점. 예. 시간도 맞춰야 되고 C냐 K냐 가지고도 또 맞춰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김필기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